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릴 차 많이 보셨죠? 기존에 이미 한 1년 전부터 많이 굴러다녔던 르노 삼성에서 나온 XM3입니다. 자, 2022년형이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조금 바뀌었는지, 그리고 주행감은 어떤 건지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외관 모습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면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내 주행 성능, 뭐 이런 안전사양, 편의사양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많은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외관은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제가 이 외관을 왜 보여드리냐면, 기존에 나왔었던, 처음 출시됐던 그 형태에서 크게 많이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르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디자인 요소들, 그러니까 르노라는 그 디자인 요소들은 바로 프랑스에서 어떤 그런 좀 감각적인 디자인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지만 르노 메간 같은 차, 그런 차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기본적인 요런 꺽쇠 모양, 요런 모양의 그 주간 주행 등 모습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쪽으로 쭉 얄쌍하게 빠지면서 요 헤드램프가 얄쌍하게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런 또 방향지시 등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전체적인 그런 균형감이 잘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요소가 있어요. 특히 제일 마음에 드는 요소는 이 옆면을 봤을 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해치백 스타일로 잘 얇게 떨어지는, 쿱 형식으로 얇게 떨어지는 요 뒷모습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탔을 때에는 보다 더 이렇게 좀 어울리는 그런 좀 감각적인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이즈 자체가 이게 그렇게 큰 차는 아니죠. 소형 SUV, 그러니까 준중형까지 가기 좀 애매하고 소형 SUV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차하고 경쟁차를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폭스바겐의 T-Roc이라는 차와 경쟁차를 좀 놓고 비교를 하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T-Roc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원래 3,200만원대였는데 가격대도 지금 한 2천만원 후반대로 지금 프로모션 들어가면서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에는 굉장히 경쟁차종으로서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제온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3 터보 모델이고요. 그리고 금액대는 2,839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개소세 3.5%까지 포함을 시킨 금액이고, 기본적인 그런 옵션 사항들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600만원대인데 한 200만원 정도가 더 옵션 사항이 또 붙어서 가격대가 2,8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가죽 시트 패키지, 그 다음에 블랙 투톤 루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더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지금 탑재가 됐어요. 휠 자체가 사이즈가 이 차량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이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그런 디자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는 18인치로 굉장히 이 차와 잘 어울린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바뀐 부분들은 뭐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부분에 보시면 요 아래쪽에 원래는 여기 포그램프가 있었던 부분인데 요 포그램프를 없애고 이쪽을 약간 크롬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뭐 이렇다라는 거를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높이가 1.5m 정도가 되는데 이 최저 지상고가 한 180mm, 그러니까 18cm가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최저 지상고가 높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고는 좀 낮고, 그러면서 굉장히 스포티함을 강조한 그런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바퀴 부분만 빼놓고 보면은, 윗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세단의 모습인데 아래쪽을 또 반딱 놓고 보면은 이거는 SUV의 모습이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에 또 젊은 사람들이 타기에 굉장히 또 감각적인 차라고 했지만 적재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여유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적재 공간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놓고 봤을 때 요 태풍에 놓은 요 엠블렘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LED 램프, 이렇게 테일 램프가 이렇게 길게 뻗은 모습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 르노 삼성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있었던 거니까 크게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 부분을 꾹 눌러 주시면 문이 열리는데 자동은 아니에요. 네, 약간 이렇게 힘을 좀 줘야지, 들어 올려야지 열리게 되고, 자,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간
전체적인 공간은 513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동급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 경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적재 공간의 어떤 그 박스형의 어떤 그 넓은 적재 공간보다는 윗부분이 경사가 지면서 조금은 좀 제약을 둘 수 있는 그 공간이다라는 거는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서 뭐 또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밑에 지금 물건이 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데, 자, 요거를 잠깐 빼놓고, 자, 이렇게 단을 하나 내리면, 자, 단을 이렇게 하나 내리면 지금 아래쪽으로도 굉장히 깊어진 공간이 나오죠. 이렇게 됐을 때 513리터가 된다고 하니까 이 공간 자체 활용도는 나름에 따라서 이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모차 같은 걸 넣어야 된다, 그리고 뭐 물건을 좀 더 위로 높이 좀 쌓아야 된다, 그랬을 때는 요 단을 밑으로 끝까지 낮춘 다음에 물건을 넣으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는 요 칸막이 있죠. 요 칸막이도 예전에 제가 T-록 소개시켜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걸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건 밑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딸깍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공간이 나오죠. 네, 이렇게 여유 있는 요만큼의 넓은 공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탄화하는 모습을 제가 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여기 이쪽 버튼을 누르면은 앞으로 접혀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차를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뭐 여행을 간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차박을 간다고 하더라도 젊은 층에서는 충분히 소요가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평탄화를 시켰는데 어떠세요? 보셨을 때 각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없죠? 네, 각도가 많이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여기에 직접적으로 누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풀플랫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인이 실제로 들어가서 누웠을 때 여유가 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들어가서 눕는다고 하더라도 여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높이죠. 이 높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앉아서 뭔가를 뭐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이렇게 탔을 때, 네, 뒤에 이렇게 탔을 때 뭔가 공간적으로 그렇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네, 그런 공간 구조다, 공간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탔을 때,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리고 앞좌석은 굉장히 뒤로 많이 뺐어요, 제가. 왜냐면은 지금 촬영을 좀 해야 되는 구도로 맞춰 놓다 보니까 앞좌석을 좀 뒤로 많이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밑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좀 발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허벅지 공간이 많이 안 뜨고, 그리고 레그룸도 한 요 정도, 한 2cm, 3cm 정도의 간격의 공간이 남아 있고, SUV의 모습인데 뒤쪽으로 살짝 이 높이가, 천장 높이가 조금 낮다라는 점, 그거 말고는 크게 뭐 다른 점이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어떤 뭐 마감 재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공간 활용도, 이런 부분들은 익히 오셨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물 메쉬 소재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원가 절감의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는 뭐 열선 시트는 있어요. 네, 통풍 시트는 없지만, 그리고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암레스트가 있고 컵홀더가 2개가 있지만 굉장히 단조로운 구조로 해놨다, 원가 절감 차원이겠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에서 이렇게 앞좌석을 봤을 때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뭐 뒷좌석에 앉더라도 성인 한 2명 정도 앉으면 괜찮을 것 같고, 성인 2명에 어린이 1명, 이 정도는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높이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뭐 승차감이 또 중요하겠죠. 승차감, 어떤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차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실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현기차, 현대차와 기아, 요런 차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엑셀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조금 낯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3 터보
이 가솔린 모델, 요 모델에만 한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다른 차는 못 타봤으니까.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엑셀링을 할 때 이게 발을 살짝만 대도 앞으로 확 이렇게 밀고 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먼저 딱 나거든요. 그리고 변속 타임이 생각보다 늦어요. 그래서 제가 이쯤이면 변속 되겠지 했는데 계속 치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발을 계속 대고 있으면, 엑셀에 계속 발을 올리고 있으면 계속 뭔가 출력을 쭉 계속 밀어주려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1.3 터보, 물론 작은 심장에다가 어떤 그 굉장히 큰 이 폭발력을 넣으려고 해서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 치고 나가려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변속 타임이 생각보다 이게 바로바로 퉁퉁퉁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막 더 올라가려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더 강하게 납니다. 이 지금 전면 보이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사이즈 자체는 적당하고 좋습니다. 대신에 요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SUV를 모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러니까 SUV 차가 약간 좀 이렇게 스티어링이 좀 두껍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SUV구나,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나는 부분이고, 전방에 요 보이는 10.25인치 그 계기판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시인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뭐 글자 이 레터링이 크지는 않지만 뭐 시인성 같은 부분에서는 크게 무난하게 잘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두운 구간을 들어왔는데 이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보이고요. 뭐 안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잘 보이는 거,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요 밑에 그 자동차 이제 XM3 모양 뒷모습이 딱 보여요. 그래서 요 뒷모습이 보이는 요 클러스터 앞에 보이는 요 차량에서 예를 들면은 뭐 좌우 방향지시등을 켠다, 아니면 비상등을 켠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그 자동차 모양, 그 이모티 모양의 어떤 그 그림이 거기서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좌우 방향지시등, 보통은 이제 되게 밋밋하게 막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좌우에 땅땅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요건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 보다 더 영한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두운데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클러스터, 요 부분도 좀 잘 보이죠? 요거는 세로형이고요. 9.3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르노 삼성 차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클러스터가 왠지 뭐 그 아이패드 같은 그런 형식으로 좀 이렇게 세로형으로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인성을 좀 더 높이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가로보다는 세로형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도 이제 세로로 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이게 더 익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때도 세로로 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주행하는 방향에 대한 그 길이감, 이런 것들을 더 멀리 더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자체가 일단 콤팩트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차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5월달 판매만, 솔직히 목표한 차량 판매 수량이 한 7,2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만 거의 8,000대 가까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좀 누렸던 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럽에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공장에서 만든 차량이 계속 다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수출 버전은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르카나를 봤을 때는 그 군더더기 없는 약간 그런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도 좋아했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이런 뭐 크롬도 좀 많이 넣고, 뭐 에어 덕트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설치하고, 뭔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어도 그런 부분들을 좀 넣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정숙성보다는 물론 가솔린 차량이고 그래서 좀 조용한 것도 있지만 나름 풍절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소재들, 재질들 이런 것들도 저는 별로 비싼 느낌은 안 들어요. 차값이 뭐 이것저것 옵션 다 붙여서 지금 이 차 가격은 한 2,800만원 정도 되긴 하지만 1.6 가솔린부터 시작하는 그 가격은 1,700만원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7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거는 경차도 살 수 있어요. 그거 경차를 살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사기 좀 힘들죠. 근데 경차 살 가격에 SUV를 살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소재나 이런 부분에 좀 원가 절감이 필요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이런 편의사양들, 안전사양들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 요 부분들은 조금 2022년형 요 XM3에 좀 개선된 부분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지금 수입차 중에서 폭스바겐 T-Roc이라는 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고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지난달 판매량으로 따졌을 때에는 판매 순위 1위를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 차의 강점은 뭐냐? 지금 T-Roc은 우리 요 XM3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사이즈나 뭐 이런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대신 그건 디젤 차량, 그리고 XM3는 가솔린 차량, 요 차이는 있어요. 가격대로 놓고 봐도 T-Roc은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한 2천,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받으면 2천만 원대 후반대에 살 수 있대요. 그렇다면은 이 차 가격대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옵션을 많이 붙이긴 했지만 가격대가 2,8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T-Roc도 타봤어요. 그러니까 T-Roc을 시승했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되게 비슷해요. 뭐 이런 안에 있는 것들 구성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비슷하고, 달렸을 때 이런 풍절음이 지금 XM3가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XM3가 지금 많은 부분들에 좀 개선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편의상 이런 거는 더 높을 수 있어요, XM3가. 하지만 수입차와의 어떤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이 차가 그만큼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느냐, 그것도 따지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일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 차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라면은 한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이런 분들께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나 어떤 차 사지, 이런 고민이 있으실 때 적절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넉넉한 공간도 있고요, SUV라는 장점이 안정성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처음 몰았을 때 너무 큰 차를 몰거나 너무 작은 차를 몰면은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큰 차는 이런 주행하는 데 있어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일 수도 있고, 너무 작은 차는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딱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한 안전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공간감도 괜찮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뭐 약간 젊은 느낌에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2022년형에서는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밀리는 곳에서 조금 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작동해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런 길도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막히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로에서 내가 계속 발을 뗐다 붙였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한다면 솔직히 주행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발을 안 대도 자동으로 이제 작동해 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속도기 버튼이 있죠. 그리고 버튼을 먼저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트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하게 되고, 버튼을 꾹 한번 길게 눌러주면 10km 단위씩 길게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10km 단위씩 내가 주행하고자 하는 속도로 세팅이 됩니다. 60, 70, 80 이런 식으로. 그럼 짧게 한 번만 눌러주면 1km 단위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요 밑에 보면은 레인 어시스트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 기능까지 한번 켜놓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밀히 말하면 스티어링 휠을 놔도 차선을 맞춰서 주행해 줄 겁니다. 네, 그거까지 다 지금 끝났어요, 세팅이. 자,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좀 조절하려면, 거리를 내가 좀 가까이 하겠다, 아니면 거리를 좀 멀리 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려면은 위에 있는 이 차간거리 조절하는 버튼, 요걸 눌러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적당히 한 중간 정도로 맞춰놨어요. 자, 이 상태로 됐을 때에는 차가, 제가 지금 두 발 다 뗐거든요. 차가 지금 가다서다를 반복하더라도 난 너무 편한 거죠. 네, 발을 다 뗐어요. 그러니까 나는 엑셀링 안 해도 되고, 이게 발에 부담이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주고 레인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주행을 하면서 한 번씩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동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앞차와의 간격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제동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스타트할 때 처음에 내가 내 발로 스타트를 했을 때는 이게 부응하고 뭔가 밀리는, 좀 추진력을 강하게 받는 느낌을 받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제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정차했다가 갈 때 알아서 주행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는 얘가 또 부드럽게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값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편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도심 주행에서도 그 부분이 더 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손을 안 올렸을 때 지금 물리적인 방식으로 조금 힘을 줘야지 스티어링을 잡으세요 라는 표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전 방식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구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한번 스티어링 휠을 몇 초 만에 잡으라고 뜨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 내려놓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자, 제가 볼 때 한 15초 정도 되니까 이 핸들을 잡으시오 라는 버튼이 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핸들을 잡았고, 자, 이제는 제가 주행 모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주행 모드는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5개 모양의 어떤 그 눈꽃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3가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센스 모드는 말 그대로 스마트 그냥 주행 모드인 것 같고요,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이제 조금 더 엔진 성능 조금 더 이제 부스트한 기능, 그리고 에코 모드 말 그대로 이제 효율성 모드. 여기서 근데 제가 고속 주행이니까 스포츠 모드로 한번 놓고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보니까 일단 계기판 모양이 가운데 클러스터로 바뀌고요, 이 속도계로 바뀌고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뭔가 살짝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주행을 하는데 엔진 속도, 엔진 음이 조금 들어와요. 네, 실내로 엔진 음이 좀 더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나름 속도가 빠른 것처럼 뭔가 지금 보이려고 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뭐 다른 차들 중에서는 이렇게 등받이에 볼스터 바람이 꾹 들어오면서 뭔가 버킷 시트에 앉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느낌 자체가 조금 밋밋해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뭔가 더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는데, 그 바뀌는 그 좀 느낌 자체가 드라마틱한 느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냥 스포츠 모드네,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마이센스나 이런 노멀 모드로 몰았을 때는 막 울컥하는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났었는데, 지금 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밟으면은 약간 밟고 한 발 늦게 부웅 이런 느낌이 아니고 밟으면서 부웅 이런 느낌이니까, 오히려 스포츠 모드가 지금 1.3 터보 모델을 주행할 때는 더 편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에코 모드 말 그대로 이제 연비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보겠다, 이 의미가 되겠고요. 바꾸니까 이제 계기판이 되게 단순화되면서 또 여기서는 그린, 뭔가 이 친환경적인 뭔가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에코 모드에 맞게 좀 그린으로 색상이 바뀌었고, 이 차의 기본적인 복합 연비가 13.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8인치 휠, 17인치를 말고 18인치 휠을 기준으로 하면 한 그 정도 되는데, 자, 지금 18인치 휠이고 지금 13.2 정도 나오고 복합 연비가, 그런데 지금 고속 주행할 때에는 뭐 14, 15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복합 연비로는 14.2가 나왔어요. 나쁘지 않은 연비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공식으로 지금 공인 연비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지금 연비가 한 1, 2km/L 정도가 더 많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에코 주행은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에어컨도 계속 켜놓고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건 아마 연비가 15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도로 주행만 할 때 또는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주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가 더 연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경제적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이것도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포츠 모드든 에코 모드든 뭐 마이센스 모드든 크게 드라이빙 모드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 거는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겠다. 네,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에 대한 어떤 좀 전체적인 좀 평가를 좀 내려보자면, 그러니까 동급으로 볼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세단으로는 현대차에서 나오는 아반떼, 요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뭐 재원상 특징을 봤을 때에도 세단과 SUV 차이는 있겠지만 좀 비교 대상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XM3라는 차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차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외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XM3에 대한 그 선호도가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차를 몰아봤을 때에는 아반떼에 조금 더 한 표를 줬어요. 왜냐하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안전사양, 편의사양들이 정말 요소수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좀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뒷바퀴에 있는 서스펜션이 이렇게 토션빔이에요. 그러니까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으로 적용이 됐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둔턱이나 요철구가 넘어갈 때 나름의 그런 진동들이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무난한 차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작동하기에 그냥 이 정도면은 굉장히 무난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차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이 차를 선택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정숙한 주행을 원하고 정숙성을 바라고 조금 더 편한 드라이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반떼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그런 차이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XM3가 갖는 장점들은 굉장히 많은 차예요. 펀카의 느낌도 나고, 그리고 적응이 된다면 이 차의 어떤 초반 엑셀링, 그리고 주행할 때 그런 이런 버튼들 조작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적응이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몰 수 있는, 그리고 가성비 좋게 몰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 구독자가 이제 어느덧 뭐 저도 이제 1000명을 넘어섰고,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리뷰를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또 구독자님들에게 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개인적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현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